않습니까? 근데 이건 예. 전 세계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거는 사례가 없을 정도로 역대급이죠. 예. 외국에서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어제 아침 일찍 예. 이상돈 교수님이 예. 전화가 오셔가지고 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변호사님 고발한 게 뭐 언론 기사가 다 도배가 되어서 전화하셨다고 예. 격분을 하셔가지고 이상돈 교수님이 미국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대선 토론회에서 F자 단어가 나왔다면 그렇죠. 그거는 끝난다. 예.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어떤 평론가가 30년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정말 그 정도 이분은 정치에서 배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심성이. 그 어제도 그 변명이라고 한 게 최대한 절제하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했잖아요. 정제된 표현이다.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진보 진영의 위선을 폭로하려고 했다. 이게 상대방한테 덮어씌우는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국민들 계몽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나이든 윤석열, 여기는 젊은 윤석열. 이게 심성이 제가 윤석열 씨는 악령이라고 했는데 예. 저는 3년 전에부터 이준석 후보를 겪으면서 이 친구는 심성이 악령이다. 저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왔고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 또 마침 허은하 전 대표가 저한테 의뢰를 하길래 그러면 이준석이의 돈 문제부터 다 조사를 해서 사법 조치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 그 폭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대선 나간다 하는데 이 대선이라는 게 본인이 죽는 자폭이 될 거다. 예. 그러니까 그 덫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사고 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지만 근데 참 저는 이제 엊그저께 이 양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역사의 신이 있구나. 그 헤겔 선생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역사는 우연을 통해서 필연을 관찰한다. 그 유명한 변증법에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그런 망언은 우연이겠지만 저는 필연적으로 예정돼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극적으로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에 그 중요한 마지막 3차 토론회에서 본인이 그렇게 본인의 악마성을 폭로한 거니까 다행이죠. 끝을 내야죠.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제 다음 주 대선이 끝나면 국회에서 반드시 의원직을 제명시켜야 됩니다. 제명은 그 대통령 탄핵소추 또 개헌처럼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진영 5개 정당은 제명시키겠다고 일단 의사표현을 했어요. 한 10여 표만 모으면 됩니다. 그러면 대선이 끝나면 과연 국민의힘 패배한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준석이 하나 살려주려고 이준석이 편을 들 거냐. 저는 최소한 몇십 표는 제명의 표를 던질 거라고 봅니다.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준석 씨의 개혁신당은 파산해야 돼요. 제가 이제 기자분들한테 들어보면 지금 이준석 씨가 최대한 돈을 아껴서 쓰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 5, 60억 정도는 지금 썼을 것이다라고 다 예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필요 경비가 최소한이 되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당에서 이제 정부 보조금 나오고 하는 그걸로는 한 20억 정도. 그러면 나머지 한 3, 40억. 이게 10% 밑으로 떨어지면 절반도 그 정부가 안 돌려주고 예. 이제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에서 국회의원 3명인데 천하람, 이재용 의원 내몰라라죠. 절대로 그거는 이준석 네 혼자 책임져 할 겁니다. 돈에 대해서는 냉정하거든요, 이 사람들. 이준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집 팔고 다 해봤자. 예. 그러면 결국 어쨌든 이 선거 비용은 당의 명의로 돈을 빌리고 부채가 잡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외상으로 홍보비나 주로 홍보비가 많이 드니까. 그러면 3, 40억 못 갚으면 당이라는 거는 민법상 그 법인이 아닌 비법인 사단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채권자들이 돈 못 갚으면 바로 압류 들어오고 그러면 민사적으로 파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정당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씨도 3년 전 대선에 거짓말한 거 엄청나게 그 수사도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럼 100%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한 400여 원을 토해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도 파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이준석 의원의 제명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여기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의 손에서 제명 의결된 것은 딱 한 번 있었어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11.6 직전 10월 14일 날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를 제명시켰죠. 예. 예, 그때가 유일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비슷한 성희롱 발언한 강용석 전 의원. 강용석 전 의원이 그 과거에 뭐 여대생 성희롱 발언을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건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당에서 출당되고 국회 본회의에 제명 안건이 올라갔는데 그때는 부결됐죠. 본인들은 또 계속 살려고 뭔가 새로운 그 시도를 할 텐데 그런데 다른 당을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홍준표 시장이 한다는 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예. 예, 홍준표 시장은 제 생각은 그분은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의 그 어떤 내란당 이런 거를 계속 이제 폭로하는 형식으로 자신을 세탁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홍준표 시장이 얼마나 3년 동안 윤석열 내란 수계한테 납죽 엎드려서 그게 담구를 얼마나 먹었습니까? 근데 본인이 지금 와서는 이제 계속 여기에 절연을 하고 뭔가 세탁하는 형태를 취하고 분명히 그분은 대선 이후에 지금 당은 전당대회를 해야 될 것이고 다시 한동훈이 강력한 전당대회의 주자로 나설 텐데 이 당을 자기가 다시 장악하려고 할 거예요. 홍준표는 절대로 벤처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일단 이준석의 미래는 의원직 제명으로 가고 당 파산하고 끝날 것이다. 빚더미 안고 본인도. 빚더미 안고. 그리고 이준석은 그 엊그저께 그 토론회에서 프랑스 마크롱의 길을 가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정말로 집에서 웃었는데 자네가 가야 될 길은 마크롱의 길이 아니고 의왕으로 가는 길을 준비해야 된다. 무료 급식소 윤석열 씨와 함께 내가 그걸 다 준비해 놨으니까 예. 이제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찰, 검찰, 선관위가 그간에 밀려있던 이준석에 대한 지금 총 제가 고발한 것만 7건입니다. 7건. 예. 돈 빼먹은 거, 개혁신당, 방송 조작한 거, 또 명태균 관련해서 김건희하고 해서 공천 개입한 거, 또 어제 이 역대급 망언 등등. 이것도 세부적으로 하면 7건인데 그거 예. 말고도 많거든요. 경찰이 너무나 지금 신속하게 지금 새로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한덕수, 예. 최상목. 예. 최상목이가 그 받았다는 본인 표현으로는 쪽지. 예. 비상입법기구 그거 전두환이가 했던 국보위 입법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이 내란의 핵심적인 물증인데 그건 현재까지는 안 드러났었는데 지금 그거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문건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 정황이 드러나서 출국 금지 조치 때리고 그게 이제 새로운 증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실 대선 국면인데 경찰이 선거 끝나고 해도 되는데 그 무시하고 그냥 나가고 있거든요. 예. 경찰은 또 왜 그럴까? 검찰은 좀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하잖아요. 선거 이후에 좀 하려고. 경찰은 왜 저럴까? 경찰은 선거 끝난 이후에 검찰청이 없어지는 그게 대비하는 거죠. 자기들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특히 그 국수본 우종수 본부장은 저하고 행정고시 동기입니다. 아, 예, 예. 제가 회장이고 예. 또 그분은 뭐 저보다 한 2살 후배지만 성격이 말이 없어요. 그냥 행동으로. 예.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 공수처장 오동훈 처장님은 말이 좀 앞섰는데 예. 이 친구는 일체 말이 없습니다. 또 본인이 압수수색까지 당했어요. 예, 검찰한테. 그렇죠. 예. 그래도 일체 말을 안 해요. 내가 보여주겠다. 우종수 본부장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의 그 수사가 아마 다음 주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구속영장 신청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검찰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제, 그럼 검찰이 청구를 해야 되니까 예. 영장 나오면 한덕수, 최상목 씨가 구속되면 바로 윤석열 재구속으로 갑니다. 그걸 지시하고 전달한 게 윤석열이니까 한 주범이 윤석열이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리 천하의 지기현이가 예. 무슨 짓을 하고 싶어도 예.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재구속을 지기현 부장 판사가 할 수밖에 없어요. 한덕수, 최상목 구속, 예. 그 영장이 나오고 이제 의왕으로 들어가는 예. 그게 다 다음 주 정도라고 보면은 바로 이제 윤석열을 다시 또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고. 예. 예. 한덕수, 최상목은 다 불거든요. 공무원들 겁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리고 전부 다 저 사람 책임이다라고 떠넘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냥 그 진술이 탄탄히 확보가 되고 또 한 이후에 하면은 이제 그 6월 마지막 주 정도 6월이 가기 전에 6월이 가기 전에. 재구속시킨다. 예. 또 경찰은 그 타이밍도 중요하거든요. 예. 7월 달을 넘기지 말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기현은 사실 당장 교체하는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예. 사법부는 아무래도
이렇게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또 있고 지기현을 교체하는 거는 어쨌든 대법원이 해야 되거든요. 법원 행정처가. 제가 그것도 언론에 뭐 보도는 안 됐지만 제가 벌써 한 달 반 전에 지기현이라는 이 담당 재판장을 교체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그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지휘하는 건 어쨌든 대법원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한테 교체해 달라고 교체 요구서를 벌써 냈어요. 오. 이 대탈옥을 시킨 게 일단 지기현이니까. 그거 자체가 범죄거든요. 그것도 이미 고발이 돼 있고 그 다음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렇게 석방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판을 하는데 방송 촬영을 불허한다? 이건 전두환 노태우 때도 그런 특혜가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안 되겠다. 앞으로 재판을 믿을 수가 없다. 해서 제가 바로 교체 요구서를 냈죠. 제가 전국 법관회의 그거는 믿을 거 하나도 없다. 며칠 전에 전국 법관회의 열어가지고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예. 지금 전국 법관회의는 과거의 전국 법관회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전국 법관회의가 처음 만들어진 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소고기 그 촛불 시위가 광화문을 한 석 달 뒤덮었잖아요. 그때 이 시위대들 때문에 광화문에 상가 주인들이 장사가 안 되고 피해가 크다 해서 소송이 붙었어요. 그때 대법관인 신영철 대법관이 완전히 극보수거든요. 예. 그 사람이 재판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 시위대들 분리하게 하라 이런 식의 압력이 들어갔다 해서 젊은 법관들이 들고 일어나서 만든 게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예요. 예. 그때 그걸 주도했던 분들이 제 사법고시 동기들입니다. 아. 그 2008년도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은 이 젊은 법관들이 너무나 보수화됐어요. 자기 개인의 일신의 영달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사법부의 그런 전체적인 걸 보면 스스로가 지기현 부장판사를 교체하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할 것이고 역시 이것도 공수처가 또 수사를 하고 있고 하니까 뭔가가 나오면 교체가 되겠죠. 김건희가 먼저 구속되느냐 예. 윤석열 씨가 재구속이 먼저 되느냐 저는 그게 좀 이제 매우 궁금하죠. 그죠? 예. 윤석열 씨의 재구속이 먼저 될 거예요. 모든 이제 검찰 수뇌부의 생각은 우리가 살아야 된다거든요. 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1차, 2차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계산을 하겠죠. 그럼 전 국민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재명 정권이 출범했다. 그러면 전 국민들이 김건희를 빨리 잡아 넣으라를 원하느냐 윤석열 재구속을 더 원하느냐 아무래도 윤석열 재구속이 검찰의 어떤 동정표를 얻기에는 이게 그래도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예. 정서적으로는 김건희가 더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김건희는 뭐 어차피 도관에 던지고 김건희 자체가 어떤 정치적으로 큰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윤석열의 재구속은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씨를 6월 말까지 만약에 재구속이 되면 김건희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들은 민주진영 국민들이야 뭐 둘 다 잡아 넣어라 뭐 속이 시원하다 이겠지만 항상 또 보수 쪽도 봐야 되거든요. 집권을 하면 그때부터 더 보수의 움직임을 또 여론을 또 잘 살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부부를 다 잡아넣는 이유가 어디냐 분명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맨 먼저 하는 거는 홍준표 같은 사람이 또 할 거예요. 또 눈치 보고 그 보수의 또 지지를 얻어서 당에서 또 뭔가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텀을 두고 저는 김건희 거는 김건희 가족들도 구속돼야 될 사람이 많거든요. 당연히 구속시켜야 되는데 시간적인 이제 텀이 제가 보기에는 바로바로 팍팍은 안 할 거라고 보고 한 달 정도의 텀은 두고 그런데 소환조사 이런 거를 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소풀이가 되니까 해서 아마 7월 말 정도까지 김건희 구속 그 다음에 이제 최문순 그 친정엄마 오빠 김진우 이제 그 가족들을 탈탈 털어야 되겠다. 해먹은 거는 여기서 많이 해먹었으니까 또 21g이라는 그 회사도 거의 페이퍼 컴퍼니 비슷한데 그 회사가 본래 하는 업종이 그 회사가 대통령실 리모델링하고 막 했거든요. 그런데 본래 이거 뭐 하는 건지를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처음 업종은 그 반려견들 장례식장 하는 업종이에요. 개를 가지고 서로 인연이 서로 시작이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조사해보면 알겠죠. 개 같은 사람들이니까 다. 권성동이는 이제 좀 숨어야죠. 그냥 숨는 걸로 끝나요? 굉장히 권성동 의원은 제가 잘 알잖아요. 또 구력도 오래됐고 굉장히 이 정치적인 이게 빠르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항상 믿는 게 뭐냐. 나는 무소속으로 나가도 우리 지역구에서 나는 된다. 항상 거기에 가장 그거를 든든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좀 쉬지 뭐. 그리고 나는
당내 최대 계보인 MB계의 대변자다. 이게 권성동의 힘입니다. 이번 지금 대통령 선거도 지금 김문수 후보가 뭐 뒤늦게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서 후보가 돼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난 한 3주 동안 지지율이 올라왔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거는 조직표거든요. 그 조직이 다 MB 세력이에요. 그 요새 언론에 좀 많이 노출이 된 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준 회장, 이영수 회장. 예. 그 사람이 정말로 실력자입니다.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국회의원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연세도 한 70대에서 되셨거든요. 그분 아들이 결혼식을 한 날 국민의힘 거물급 의원들이 전부 다 와서 90도로 인사할 정도로 실력자입니다. 그분이 전국 선거를 책임지고 움직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예. MB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분은 대통령 후보도 무시 못합니다. 대통령도 무시 못합니다. 왜? 대통령 5년 동안 또 전국 단위 선거가 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때 다 그랬고 윤석열을 3년 전에 당내 경선 그 홍준표와 붙어서 윤석열을 이기게 만든 가장 중요한 조직이 뭐 신천지가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 이영수 회장의 조직이에요. 네, 이분은 지금은 세미준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을 바꾸거든요. 그전에는 뉴한국의 힘, 그전에는 한국의 힘. 이 조직표가 거의 모든 선거를 박빙으로 만들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씨의 그 선거법 당선 무효형 그걸로. 예, 그거는 이제 근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좀 시간 걸리겠죠. 선거법 바꾸는 뭐 희대의 난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 약속은 지켜야지. 633. 예. 한국의 보수층은 굉장히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그 우리 민주진영은 보수층을 그러니까 제가 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민주진영은 이상주의자들이에요. 여기는 완전 현실주의자들. 그걸 현실주의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이권으로 뭉쳐져 있는 그리고 그런 국민들이 거의 절반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을 중심으로. 그러면은 이제는 전당대회하고 해서 언제든지 간판은 갈아치웁니다. 뭐 필요하면 한동훈이를 내세우든 누구를 내세우든 저는 한동훈 씨가 다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칼라를 바꾸고 내년 지방선거를 바로 준비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저는 한 52 정도 예상하셨죠? 예. 예. 그럼 한 15% 차이. 예. 37? 예. 37, 8. 그 정도 나올 거다. 40%를 넘기기가 못 넘을 어려울 거다. 거라고. 그 김문수 후보님은 그 사실 정치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게 한 10몇 년 만에 처음이잖아요. 20몇 년이죠. 진짜 20년이고. 예. 예. 부천에서 됐을 때 이후로는 뭐 기억이 안 나니까. 경기도지사하고 뭐 등등 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그 이재호 장관님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예. 옛날에 같은 예, 그 노동운동하고. 동지였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재호 장관님은 자주 통화도 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유 뭐 김문수는 이제 정치 더 이상 생각 없어. 근데 이번에 왜 그렇게 또 파이팅을 했느냐? 아 역시 저는 그 옛날에 해봤던 투사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주변에 있는 핵심 참모 중에 핵심이 그 차명진 의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박종훈 씨, 그 다 그 운동권 투사 중에 투사인데 그분들이 김문수 후보를 추동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거죠. 윤석열이라는 내란 세력은 또 계속 또 뭔가를 또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윤석열하고 이준석, 윤석열이 또 악령이지만 영혼이 이준석 씨도 똑같아요. 악령이에요. 이 두 명은. 그러니까 저는 보면 야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치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례를 아무리 찾아도 이런 정치인이 없어요 외국에도. 근데 제가 딱 하나를 찾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신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예. 뭐 죄와벌, 도스토옙스키가 쓴 악령이라는 소설 예. 있지 않습니까? 1860년대에 러시아의 당시 뭐 이후에 스탈린 같이 막 사람 죽이는 그런 혁명가, 이게 나쁜 혁명가들이죠. 거기에 보면 딱 여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 주인공이 표토르라는 나이 많은 악령이 있고 이제 혁명가. 그리고 굉장히 잘생긴 스타브로긴이라는 20대 중반의 젊은이인데 굉장히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유럽에 유학도 갔다 오고 이준석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성적으로 타락했고 막 이런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그 토론 보면서 딱 스타브로긴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위에 이 스타브로긴을 악마로 만든 그 늙은 그 이 주인공 표토르 이게 윤석열이고 스타브로긴이 이준석이구나. 와 역시 대문호는 내다보는 게 있다. 예.
도스토옙스키. 예.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 스타브로기는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젊은 윤석열의 미래는 어쨌든 암울할 것이다. 표토르는 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장기 유배를 가죠. 네, 시베리아. 저는 그런 게 우리가 뭐 사필 규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으니까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진보하니까. 예. 진짜 김대중 대통령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뭐 어쨌든 확정된 것이고, 앞으로 5년간 어쨌든 경제는 너무 힘들고 또 서민을 보듬고 또 국가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또 정치도 개혁해야 되고 할 텐데,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뭐 이재명 후보님이야 뭐 다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이제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도, 민주 시민들도 그 IMF 때의 그 국난의 유산을 받아서 김대중 대통령이 5년간 했던, 그리고 김대중이라는 그 인물의 그 인생, 그리고 그 대통령을 했던 5년, 그때 김대중이 뭘 했는지를 보면 이재명 정권 5년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된다. 예. 정말로 탁월한 인간이다. 예. 정치인들은 꼭 반발짝만 앞으로 가라. 그런 얘기도 하셨고. 정말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김대중과 노무현을 합친 정치인 이렇게들 많이 그리고 있거든요. 네. 정말 잘 해낼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후보 토론하는 거 보면서도,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치인 시절에 취재를 참 오래 했거든요. 가까이서. 네네네.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아주 가까이 있는 분도 저하고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둘이 똑같이 그랬어요. 딱 DJ구만. 비슷해요. 네네네. 어떤 일이 이렇게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특히 토론에 임하는 태도. 제가 좀 넉넉하고 좀 느긋하게 좀 하면